오늘은 사전 청약 이야기를 할 건데, 사전 청약이 뭔지 알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사전 청약, 뭐 처음 들을 수도 있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사전 청약. 말 그대로 뭐야? 사전 청약은 청약인데 사전에 하는 청약이다라는 이야기지. 자, 우리가 보통 청약을 하잖아. 보통 청약을 하면 집이 다 준비된 채로 하나? 아니지. 보통은 후분양제라고 해서 허허벌판 그냥 땅만 있고 있지도 않은 집을 모델하우스 만들어서 보여주고 평면도 보여주고 하면서 일단 어떻게든 팔고 나서 집을 짓는단 말이야. 모집 공고를 하고 청약을 받는다는 건 뭐냐? 어쨌든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 이거거든. 뭐 완공이 3년이 됐건 4년이 됐건 어쨌든 공사 시작은 한다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청약이고 본청약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아파트가 준공 후에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하는데, 원래 청약을 하고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하면 이 집 자체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양권을 획득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사전 청약은 뭐가 다르냐? 당첨돼서 분양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아파트가 본청약을 할 때 그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일반 청약이 청약 진행하면서 집도 짓기 시작한다면, 사전 청약은 청약 진행하고 나서도 실제 건설은 시작도 안 한다는 거야. 요새 뭐 3, 40대가 내 집 장만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데, 뭐 남들보다 조금은 늦게 뭐 한 50이 다 돼서 사전 청약 당첨돼서 짐을 기다린다. 이런 분들은 뭐 자칫 잘못하면 거의 뭐 집들이를 환갑잔치랑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다. 예상 분양가라고 해서 어느 정도 본청약 시에 분양가 추정 시 제공은 하는데, 이게 결국 본청약 시 상황에 맞춰서 분양가를 확정한다는 점이지. 그럼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이 나쁜 점만 있으면 굳이 이 사전 청약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고 이런 제도를 굳이 만들지도 않았겠지. 그럼 사전 청약을 하면 뭐가 좋냐? 자, 생각을 해봐. 한동안 뉴스나 뭐 보면 뭐 패닉 바잉이다, 영끌이다, 뭐다 해서 사람들이 뭔가에 홀린 듯이 무리해서 집을 사고 한단 말이지. 그런 일로 고통을 이겨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옆집 사는 영철이 형만 봐도 2년 전에 꼭지에서 집 샀다가 지금 무지하게 고생하고 있거든. 이게 사실은 다 왜 그러겠어? 아무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 아닐까요? 그래, 그거야. 사실 이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 의식주 아니야, 의식주. 그리고 2년이고 4년이고 한 번씩 새를 옮겨서 다닐 거 아니면 언젠가는 이 내 집 장만을 해서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지. 뭐 아이들 낳으면 아이들 교육도 시키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집값이 오르고 있으면 사람이 조급해진단 말이야. 나랑 매일 CU에서 같이 컵라면에 소주 마시던 그 윗집 사는 태용이 형이 사실 월급은 내가 그 형보다 더 벌어. 한참 전에 대출 받아서 근데 그 형이 집을 샀단 말이지. 그러다 몇 년 뒤 보니까 사람이 뭔가 여유도 있어 보이고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맨날 필라이트 먹던 형이었는데 요새 가끔 카스도 마시고 한단 말이야. 그런 게 왠지 집 있는 부자라서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 것 같고 그렇잖아. 그런데 나는 어디서 투자를 하다가 뭐 말아먹은 것도 없고 뭘 까먹은 것도 아닌데 완전 빈털터리가 된 것 같고 그렇단 말이지. 결국 그래서 생기는 조급함들이 이 시장 전반에 퍼지면 뭐 매수세가 부풀려지고 거품도 끼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이 꼭지를 잡은 사람들은 뭐 인생이 영철이 형처럼 상당히 빡빡해질 수가 있다는 거야. 필라이트 마셔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사전 청약에 당첨이 돼서 뭐 사실 언제 입주할지 정확하진 않아도 어쨌든 미래의 청약 당첨을 예약해 놓은 상태라면 태영이 형 집이 올랐다고 해도 뭐 그렇게까지 배가 아프고 막 조급해지지는 않는다. 왜냐? 나는 태용이 형네 집보다 훨씬 새 거고, 보통 이 공공 사전 청약은 시세보다 싸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렴하게 분양받을 확률이 높은 미래의 새 아파트를 미리 선점해 놨기 때문이지. 우리 보험들 많잖아.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다달이 돈 내면서 왜 들어? 아니 하다못해 차 있으면 자동차 보험이라도 들었을 거 아니야. 이 보험이라는 게 있으면 든든하잖아. 뭐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보험이다. 사전 청약 당첨자로서 집값이 미친 듯이 뭐 날뛰고 치솟아도 쫄리지 않고 뭔가 든든한 거지. 그럼 사전 청약은 공공만 있는 건가요? 공공으로 사전 청약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 민간에도 사전 청약이 있긴 있어. 근데 민간 사전 청약보다는 공공 사전 청약이 더 많지. 이게 사전 청약 당첨하고 실제로 입주하기까지 재수 없으면 10년을 넘기는 것도 있는데, 당연히 사전 청약이 당첨된 상태에서 사전 청약 지위를 포기하고 다른 집을 사거나 뭐 다른 청약을 지원하는 것도 기간 제약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공공으로 당첨됐을 때는 뭐가 좋냐? 공공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도 만약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일반 청약을 어디서 한다. 그러면 그것도 얼마든지 도전이 가능해. 이게 사실 꽤나 큰 메리트지. 그럼 사실 좋은 점도 꽤 있네요.
일단 공공사전 청약이면 당첨돼 놓고 일반 청약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이게 청약이라는 게 가점이나 인정 금액이 애매하면 뭐 언제 당첨될지 알 수가 없는 건데 든든한 보험 하나 만들어 놓고 뭐 더 좋은 조건의 청약이 이제 나온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단점들이 분명히 있어. 언제 실제로 입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고 공고에는 예상 기간이 나와 있긴 한데 말했다시피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야. 그래서 미뤄질 수가 있거든. 그리고 분양가도 마찬가지로 정확히는 그때 돼봐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거 뭐하러 해요? 근데 뭐 만약 누가 나한테 이거 하냐 마냐 물어본다면 글쎄 내가 만약에 뭐 특정한 시기에 특정 지역에 집 장만을 할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놨고 뭐 자산이든 청약 점수든 계획도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이 있으면은 뭐 사전 청약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나는 뭐 어느 정도 출퇴근도 가능하고 예상 분양가보다 시세도 확실히 저렴하고 입지도 호재가 많고 이런 지역에 나온 사전 청약은 해보라고 얘기를 하지. 나는 좋은 사전 청약지에 당첨됐을 때 얻는 득이 실보다 꽤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거지. 본 청약 시기의 상황을 보고 실제로 이 집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게 나을지 안 나을지 그 시기에 또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 사전 청약 들어만 봤지 자세히 모르고 있었는데 사전 청약도 챙겨서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뭐 언제 건설될지도 몰라. 사전 청약도 타입이 또 몇 가지가 있어서 뭐 또 어떤 건 나중에 팔았을 때 이득 난 것도 어느 정도는 또 반납을 또 해야 돼요. 뭐 어떤 건 임대로 또 먼저 살아봐야 되고 뭐 이런 몇 가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분명히 장점이 있다. 난 추천하는 편이지. 뭐 차차 사전 청약에 대해서는 또 내용들을 계속해서 알려줄게.